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짧은 시황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회원분들과 최근에 전화 통화를 참 많이 했는데요. 어, 그 회원분들이 원하는 것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마이크를 켰습니다. 일단은 그 시황은 최근에 일단 시장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는 것은 그 울퉁불퉁한 것을 좀 대변해 주는 것이 이 금리인 거죠. 이 금리가 계속 하락하다가 언제부터인가요? 그 한 8월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요 코스피도 이렇게 그때 같이 이제 빠지긴 했는데 8월부터는 금리가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에 다시 접어든 것 아니야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11월 정도 되면 FOMC 회의가 열리고 이제는 유동성의 팽창 시대는 가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드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좀 머리가 아픈 이런 것들을 이제 안고 살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황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조차 조금 아깝죠. 근데 그럼에도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최근에 모습들은 좀 앞을 뭐 예언한다기보다 최근에 어떤 분위기는 조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. 11월 정도에는 유동성 팽창이 더 이상 팽창되진 않는다라는 그런 우려감, 그것을 반영한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신호들,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또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도 업종 그 대장주들 의 어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어떤 유동성 팽창에 대한 시대가 막을 내릴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좀 반영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. 근데 이것은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.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 저는 조금 명확한 게 뭐냐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는 많은 어떤 상처들이 생겼는데요. 가장 첫 번째가 부채가 증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, 그렇죠? 부채는 증가하고 자산 가격은 엄청난 버블을 보이는 느낌이 나고,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도 우려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,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언젠가 한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딱 맞닥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이것들을 모른 채 하고 계속 시장이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한편의 그 무거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, 항상.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. 알 수는 없고 시장을 좀 길게 보면 시장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겁니다. 반복하지 않고 무조건 일자로 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. 그죠? 시장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조정을 주는 것이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상승기 때는 뭘 해야 되고 하락기 때는 뭘 해야 되느냐,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요거 관련해서 어 이제 회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뭐냐면 예전엔 저희가 운영하는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죠. 뭐 거의 비공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, 네이버 카페에 보면
예전에는 시황 글도 많이 올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좀 많이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좀 줄이고 있었거든요.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좀 줄이고 카페 글 올리는 것도 좀 줄이고 있었는데 요런 것들을 좀 다시 좀 많이 좀 활성화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할 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은 반드시 오잖아요. 이런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. 어떤 공부냐면 시장이 하락하고 무너지더라도 그 회사가 그 경기로 인해서 그 회사의 실적이 크게 타격이 없을 만한, 그래서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는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종목들을 찾고 째려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는 어 그저 홀딩하고 오히려 물량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이고, 시장이 다시 빠질 때는 공부를 해서 아 이런 종목을 좀 사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물량 조절했던 것을 다시 조금 더 사고,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고, 저 역시도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요.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좀 다시 좀 책을 좀 많이 보고 이러거든요. 리포트들나 사업 보고서도 다시 또 한번 보기도 하고. 이런 말씀을 좀 들었더니 그러면 공부할 거리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뭐 간간히 책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고 싶다.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유로로 보잖아요, 보통. 네이버 금융에서 나오는 거나 뭐 환경 컨센서스나 이런 거 빼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조금의 어떤 리포트들 양 말고 그날 전체다의 리포트가 궁금해서 이것을 조금 보려고 했더니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좀 부담된다.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리포트라든지 혹은 관심 종목들의 리포트를 좀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뭐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사실 저희가 카페에 리포트를 좀 안 올리고 글도 좀 줄이고 유튜브를 좀 줄였던 이유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, 저희가 소음이 될까봐 좀 두려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뭔가 자꾸 틀릴까봐 이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, 사실 어, 틀리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사실 별로 이렇게 없지만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포트들을 만약에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요 두 종목 오늘 리포트가 나왔으면 올릴 수 있겠죠. 카페에다가 올릴 수 있는데 내일은 또 다른 회사의 다른 증권사의 리포트가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것을 저희가 다 올리는 거는 걱정은 없는데 읽는 그 회원분들이 이걸 다 믿어버릴까봐 좀 걱정돼요.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까봐. 여기에 나오는 목표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. 좀 의심하고 내가 내가 받아들일 것만 좀 받아들이는. 그러니까 리포트 보면 알잖아요. 한국의 리포트는 매도 리포트가 거의 없잖아요. 계속 매수 리포트, 가끔 뭐 홀딩 정도인 것이지.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많이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. 대신에 개별 종목보다도 산업 리포트들, 업종에 관련한 리포트 있잖아요.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, 이런 업종 리포트는 저는 꼭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회원분들의 어떤 좀 건의사항이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보유 종목이 있고
앞으로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보유 종목은 최대한 그날 나오는 어떤 리포트들은 최대한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포트들을 좀 올리는 것으로, 그 다음에 산업이나 업종 리포트 역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좀 올려드릴 테니까 틈틈이 읽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저희 역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간혹 소개해드리는 책들도 또 같이 읽어보시고 이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리포트를 보다 보면 항상 뭐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요. 이걸 걸러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하나의 원칙을 조금 정하시고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는 리포트나 사업 보고서를 볼 때, 그런 뉴스라든지 기사들을 볼 때 그냥 다 흡수를 하지만 원칙을 통해서 저희만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좀 걸러내는 과정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분들과도 이야기할 때 딱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. 네 가지.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회사냐라는 거죠. 회사. 그러니까 즉 스토리에 대한 그 회사의 스토리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. 스토리. 뭐냐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뭘로 돈 번다라는 거잖아요. 그 뭘로 돈 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것,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에 대한 상황, 플러스 새로운 사업 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엔 이 회사는 어찌됐든 간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회사구나 라는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고요. 대신에 이 스토리는 아주 짧아야 된다라고 봐요. 주저리 스토리가 길면 내가 이해를 못한 거거나 그 회사가 조금 아리까리한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스토리는 정리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실적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실적은 과거에 확정된 실적과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들, 이 실적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과거의 확정된 실적은 이렇게 왔는데 시장의 어떤 미래 예측 실적지들이 앞으로 더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리포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리포트를 볼 때. 왜 더 좋다는지, 혹은 다른 증권사는 왜 더 훨씬 많은 실적의 증가를 예측하는지, 혹은 더 안 좋은 실적의 예측을 하는지, 혹은 시장의 중간은 어떤 값인지에 대한 실적 이야기를 좀 해서 결론은 실적의 컨센서스들이 점점점 우상향하는 쪽에 업종에 종목에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요. 근데 가끔 리포트를 보면 진짜 별로인데 계속 좋다고 하는 리포트들도 있어요. 계속 기대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, 근데 실적을 보면 아닌 애들이 많거든요.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거나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거나 실제로 ROE가 너무 낮아서 좀 효율적이지 않은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, 그러니까 내재 가치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이상의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요. 뭐 상대 평가라든지 절대 평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절대 평가만으로, 그러니까 림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평가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기업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상대 평가도 하는데
꼭 뭐 패그도 꼭 한 번씩은 보기는 하는데요.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차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기 이전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실적이 좋다고 하네. 그래서 진짜로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괜찮네, 좋아 보이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이제 차트로서 확인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이 위치를 좀 보는데 너무 싸다 싶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를 좀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, 근데 뭔가 좀 불안불안할 때는 차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 이동평균선,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보면 1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, 혹은 뭐 120일도 되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하고 120일 혹은 80일 정도를 기준으로 선을 잡거든요. 근데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에 따라서 120일짜리 이평선 혹은 80일 이평선 이렇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, 이 120일 이평선이라고 100일 이평선이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스토리, 실적, 어떤 가치 평가상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면, 일단 실적이 좋다면 그때부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이 1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 혹은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면 100일 이평선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, 100일 이평선 위로 갈 때는 홀딩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홀딩하고 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기대 수익이 나왔다 싶으면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죠.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이런 데서 이렇게 주가가 왔을 때 사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. 매도를 하고 나서, 왜냐면 매도한 이유가 우리의 목표 기대 수익을 만족했기 때문에 매도하거나 물량을 확 줄였는데 그 다음부터 확 올라가는 때도 많아요. 뭐 사실 이걸 뭐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, 아무튼 저희의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쉬운 경우도 많죠.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차트의 도움을 좀 이제 받아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그러니까 이런 밑에서 산다면 이평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가서 매도한다든지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죠. 아니면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가는 거죠. 뭐 계속 가는 거고 조정 시에만 계속 매수하는 것이겠지만, 저희는 완전히 그런 장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정도 혹은 단기 중기 정도 호흡이기 때문에 5년 뭐 이렇게 이상은 못 가겠더라고요. 힘들어서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어수선하다라는 것은 최근에 금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, 그리고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어떤 속도를 좀 보면 좀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이런 어떤 좀 무거운 마음에 시장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시장의 조정은 길게 보면 거의 매년 있는 거니까요. 한 5에서 10%씩의 지수 조정은 항상 있는 것이면, 개별 종목은 뭐 20에서 30%도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항상 이렇게 시장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. 근데 이런 시장 조정기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진짜 좋은 회사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, 진짜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지, 기업은 없는지 봐서 그런 애들을 잘 보고 있다가 물량을 늘리는 것, 그리고 시장이 회복하면 다시 또 물량을 좀 축소하거나,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라는 것이고,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이제부터는 카페에 좀 자주 수시로 편하게 좀 올리도록 하고요. 그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대신에 좀 의심하면서 리포트를 보자.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든
어떤 멋진 누군가가 이야기하든 내 기준과 내 원칙에 맞지 않으면 좀 걸러내는 어떤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. 왜냐면 모든 회사를 다, 모든 기업을 다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. 내가 아는 기업 이런 쪽에서만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. 예.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고요. 어, 좀 그래도 보기 쉽게 카페에 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든 회사에 전화 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